이번에는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부르는 요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. 영어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인데 한글로는 경사 하강이라는 이러한 번역으로 우리가 불려지는 알고리즘인데요. 자, 이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목적하는 바가 뭔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? 어떤 함수 j를 정의했죠. 이 j는 무슨 함수였죠? 그 비용 함수였습니다. 비용 함수. 그죠? 이 비용 함수는 우리의 하이퍼세시스가 얼마만큼 그 주어진 자료와 다른지를 우리 측정하는 그런 함수였는데, 그 비용 함수의 값이 최소화 되도록, 미니멈이 되도록 세타 제로와 세타 1을 구하는 겁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요 알고리즘이 필요한데요. 경사 하강이라는, 사실은 이 이름 자체가 그 알고리즘의 특성을 다 포함하고 있긴 합니다. 즉 주어진 비용 함수에 있어서 가장 최소의 비용 함수를 갖는 세타 제로와 세타 1의 값을 찾는 방법은 이 경사를 따라서 내려가면 된다라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. 물론 우리는 지금 간단하게 그 2차원 데이터의 그 모양을 직선으로 우리가 그 피팅하는 거기 때문에 세타 제로와 세타 1 하나만, 두 개만 파라미터를 구하지만 사실 이걸 확장된 개념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. 사실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풀어봐야 될 머신러닝 문제 중에 보면은 세타 개수가 무지하게 많은 경우가 많아요. 세타 제로부터 시작해서 세타 1, 2, 3에서 세타 n개의 그러한 그 미지수 파라미터를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그거에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합니다. 즉 그 이 주어진 세타 함수 세타 0, 세타 1부터 세타 n까지의 이런 복잡하지만은 그 비용 함수의 그 값이 가장 작아지는 세타 0부터 세타 n개의 세타 값을 구하는, 지금은 두 개의 세타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먼저 말씀드릴 것 같고요. 자,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습니다. 이 경사하강 알고리즘은 일단은 모르니까 어떻게 시작해요? 그냥 임의의 값으로 줍니다. 즉 세타 0와 세타 1의 값을, 임의의 값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. 랜덤 값이죠. 그런데 가장 쉬운 랜덤 값은 0이에요 사실은. 그래서 세타 0를 그냥 0으로 놓고 세타 1을 0으로 놓고 그냥 시작을 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뭐냐면 좀 그 세타 0와 세타 1이 그 주어진 그 비용 함수의 최저 위치를 나타내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걸 좀 고쳐야 됩니다. 즉 고치긴 고치되 어떻게 고치느냐, 세타 0와 세타 1이 현재 주어져 있는 값에서 갖고 있는 요 그 비용 함수의 값이 좀 더 작아지도록 그렇게 바꾸면, 그럼 점점 작아지면은 바꾸면 바꿀수록 계속 작아져서 결국에는 최소값에 도달하게 됩니다. 근데 그렇게 바꾸는 방법이 좀 중요한 것 뿐이죠. 어떻게 그걸 작아지도록 하느냐, 이거는 좀 의문입니다만 그런 방법을 경사 하강법이라고 부릅니다. 지금 여기 아래쪽에 그 그림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GIF 애니메이션 상태에서 지금 그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면서 보여지고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. 자, 지금 그냥 사실은 비용 함수를 우리가 그 시뮬레이션 한 거긴 합니다만, 그냥 어떤 그 산이 산봉우리가 두 개 붉은색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. 그리고 골짜기가 이렇게 있어서 이러한 서피스 형태, 지표의 어떤 모양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하고서 우리가 이 그 애니메이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. 이러한 상태에서 그 만약에 여러분이 이와 같은 그 굴곡이 있는 지역에서 어떤 한 지점에서 말하자면 여러분이 시작을 했다고 봅시다. 여기 지점이 바로 여기 위죠. 그죠? 그리고서 그 지점에서 가장 지금 낮은 곳으로 이동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당연히 경사진 방향을 따라서 조금씩 이동하면은 결국에는 이 지형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. 그러다 보면 지금 이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가장 낮은 값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요 지역까지도 차근차근 이동하다 보면 이동되는 거죠. 그게 바로 경사하강법입니다. 말 그대로 경사를 따라서 하강하기 때문에 그래요.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이 결국에는
이 비용 함수가 그 나타내고 있는 어떤 그 서피스 또는 그 표면에서 기울기를 따라서 조금씩 이동하면은 최소값에 도달한다는 그러한 그 알고리즘이 바로 그 경사 하강법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다시피 사실은 우리가 이게 비용 함수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평 그 평면의 그 한쪽 방향은 세타 1, 세타 0고요. 그죠? 그리고 그 수직 방향의 그 축이 그 비용 함수 값으로 나타냈으니까 이것이 붉은색으로 나타난 높은 곳은 비용이 높은 거고요. 푸른색 계열로 나타난 그 요 서피스의 지점은 비용 값이 낮은, 그래서 여기를 찾아가게 되는 건데, 이거는 지금 그 임의의 지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경로를 따라서 하강하게 된 건데, 만약에 또 다른 지점에서 우리가 시작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? 이걸 지우고 또 한번 올려서 보도록 합시다. 자, 그 지점이 아니라 바로 옆에 다른 지점에서 우리가 시작을 했다고 봅시다. 그러면 그 지점의 경사 방향은 이쪽 방향이 아니라 이쪽 옆쪽 방향일 수가 있죠. 그걸 따라서 가다 보면은 또 다른 역시 낮은 지점이긴 합니다만, 그 낮은 지점의 값이, 그 비용 값이 그 이전 것과는 또 다른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. 이것이 바로 사실은 그 넌리니어한 비선형적인 그러한 비용 함수를 쓸 때 나타나는 현상이긴 합니다만, 우리가 이런 그 가장 낮은 곳을, 이런 곳은 글로벌 미니멈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. 이 지점은 여기 전체 서피스 중에 제일 낮기 때문에 이건 전역 최소점이죠. 전역 최소, 글로벌 미니멈. 요 지점은 죄송합니다. 그 지역적, 그러니까 국지적 그 최소점입니다. 국지적 최소. 보통 이걸 로컬 미니멈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면은, 다른 곳에서 시작하면은 여기로 통하고, 여기서 시작하면은 글로벌 미니멈까지 도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, 사실 그 이와 같은 그 경우에 글로벌 미니멈을 찾아갈 수 있는 그 잘 알려진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. 우리가 그 대신 그 서피스 자체가 이와 같이 넌리니어하지 않고 리니어한, 즉 미니멈 값이 하나인 그러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담 갖지 않고 풀 수 있는 거고, 국지적 최소점을 찾더라도 그게 글로벌 미니멈 값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 형태로 바꿔 풀기 때문에 별로 이 문제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만, 중요한 거는 주어진 그 비용 함수 위치에서 우리가 낮은 지점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그 지점에서의 기울기 값만 알면 되는 겁니다. 기울기 값이라는 거는 사실 1차원일 때는 기울기지만 2차원, 3차원, 4차원적인 그런 알제브레이크한 표현으로 하면은 그라디언트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. 왜냐하면은 그 기울기 방향의 성분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, 그 디멘전에 따라서 2차원, 3차원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그 알고리즘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한번 또 이걸 내려서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따라서 그라디언트 알고리즘은 이렇게 요약될 수가 있어요. 그 수도 코드입니다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도 코드인데, repeat until convergence, 즉 수렴할 때까지, 우리가 만족스러운 값을 얻을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건데, 어떻게 반복하냐면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거는 뭐죠? 두 개의 값입니다. 우리가 알다시피 j of 세타 0, 세타 1에서 요 두 개의 값인데, 이 세타, 그러니까 j 값이 이 스몰 j는 그 인덱스를 나타내는 거고요. j가 0과 1일 경우에 이것이 세타 j 요 값이기 때문에 그 주어진 그 세타 1과 세타 0 값을 그 바꿔주는데, 어떻게 바꿔주느냐?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비용 함수의 주어진 파라메타 방향으로의
미분, 이건 편미분이죠. 우리가 이것을 이 두 개 성분을 갖기 때문에 제로 성분과 1 성분을 우리가 그레디언트라고 부르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수정을 해주는 겁니다. 이때 여기서 마이너스 알파 값은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은 건데 보통 이거를 뭐 학습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번역해서 사용을 하는데 얼마만큼 이동할지죠. 아까 그 그림에서 마찬가지로 기울기 방향으로 얼마만큼 전진할지 그것에 대한 얘기고요. 그 값을 사실은 네거티브 그레디언트 값으로 우리가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요 수식이 성립하는 거고요. 지금 여기서 콜론 이퀄은 수도 코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. 실제로는 이퀄이라는 기호를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겠죠. 근데 이퀄가 같은 값이라는 것으로 오해할까봐 이렇게 바꿔놓은 건데요. 즉 세타 j를 이전의 세타 j에다가 다시 집어넣는데 수정을 해서 집어넣는다. 즉 어사인먼트를 나타내는 어사인먼트 연산자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할당 연산자죠. 어사인먼트 연산자를 나타내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주의할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. 이것을 계속 반복하긴 반복하는데 우리가 구해야 될 세타 값이 두 개죠. 세타 제로와 세타 1. 그것을 업데이트 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알고리즘상에서 simultaneous 업데이트, 동시에 한꺼번에 같이 업데이트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세타 j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세타 제로와 세타 1 두 개를 업데이트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세타 제로와 세타 1을 업데이트 할 때 당연히 수식적으로 하나씩 업데이트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예를 들어 잘못된 경우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즉 세타 제로를 업데이트를 이와 같이 했다고 봅시다. 즉 경사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만큼 빼줘서 세타 제로가 새로 바뀌었어요. 그런데 다음 줄에 세타 1을 업데이트 할 때 경사 방향을 구하기 위해서 이 j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j 함수가 세타 제로와 세타 1의 함수인데 이 세타 제로는 이 세타 제로와 다르죠. 이미 업데이트 된 이후에 그런 세타 제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정확하지 않은 그런 알고리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좀 더 안전한 방법은 simultaneous update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되는데요. 지금 보다시피 세타 제로 업데이트 된 거를 별도의 추가적인 변수 temp1, temp0에 넣어놓고 두 단계, 즉 세타 제로와 세타 1이 다 업데이트 된 다음에 세타 제로와 세타 1을 업데이트된 템프 제로와 템프 1으로 바꿔치는 이런 식으로 하는 알고리즘을 simultaneous update라고 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야지만 제대로 된 업데이트, 즉 그라디언트 방향으로 세타가 이동된 것이 계산되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